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은 한 60% 정도 저희 통계상 다 보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예, 저희가 구독자님들의 행복과 건강을 빌고 있으니까 일단 구독을 해주셔야 뭐 행복해지고 건강을 하시니까 지금 건강인데. 구독 바로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정신과 재미없는데 약간 그럴 불안이네. 수 있어요. 약간 불안한데 오늘은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교육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나 메시지 전달법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I 메시지 전달법이라고 해요. 아이 메시지요? 굉장히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네. 특히 부모랑 아이들 사이에 좀 효과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부모가 아이한테 뭔가 지시를 할 때 아니면 대화를 할 때 아이 메시지 전달법은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너 메시지 전달법으로 해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특히. 너 이러면 안 돼. 그렇죠. 그쵸. 많이 그렇게 지금 딱 너 이러면 안 되라면 너무 능숙하게 아직 나왔어. 저희 아이는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아이한테 말고 그렇게 많이 당하신 거 아니야? 너 메시지로. 아, 저한테요? 네, 그랬던 추억이 있나? 엄마 귀찮게 좀 하지 마. 너 스마트폰 좀 그만 보고 공부해라. 써주지 말고 자라. 너 어린애같이 왜 그래? 너 그러면 혼난다. 너 그러면 혼난다는 진짜 많이 쓰는 거.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한참 많이 드시지 많이 않아요? 쓰는 아기들이 아직 어리긴 한데 네. 이제 좀 나중에 커봐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늦니? 좀 일찍 다녀라. 이런 게 다 너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가 주어가 된 단어들이에요. 너를 붙이면 너 혼난다. 너 일찍 다녀라. 너 왜 연락도 없이 이러냐. 근데 나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나를 주어로 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바꿔야 되죠? 너 이러면 혼난다? 이따가 한 번씩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부모님께 이제 아이들과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나 메시지 전달법 대부분 어려우시니까 평생을 너 메시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이걸 할 때 나 메시지는 보통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한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 이러면 나 화나?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메시지는 보통 약간 비난을 하고 평가를 하는 느낌이 든다면 네네. 나 메시지는 어쨌든 상대방의 행동을 팩트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머니나 나의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들으면 뭔가 사실을 전달하는 느낌, 뭔가 비난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좀 부드럽게 설명하는 느낌이고 상대방이 마음을 좀 열게 만드는 그렇게 행동을 좀 변화시키는데 좀 효과적으로 알려진 이제 의사소통법이고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너 메시지예요. 요즘 지금 얼마나 밖이 흉흉한데 애가 겁도 없이 미리 너 연락도 없고 집에 왜 이렇게 들어오니? 일찍 다녀라. 이건 너 메시지예요. 한번 이걸 나 메시지로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은 이 흉흉한 세상에 나는 매일 걱정이 돼. 이낙준 선생님은? 진짜 이상하다. 저는 이게 지금 잘 안 되는데. 요. 요즘 얼마나 흉흉한데 겁도 없이 미리 연락도 안 오고 집에 이렇게 너가 안 오니 나는 걱정이 돼서 일찍 다녔으면 좋겠다. 봐봐요. 이낙준 선생님, 우창훈 선생님이 잘했고 이낙준 선생님은 여기 틀린 단어가 겁도 없이. 겁도 없이는 이 사람은 팩트가 아니구나. 팩트가 아니죠. 그쵸. 겁은 났을 수도 있는데 보면 이 반항심이 생겨. 나 겁은 났지만 노는 게 더 재밌었는데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약간 지레짐작하게 상대방을 이제 생각하는데 좀 모범 답안을 말씀드리면 요즘 뉴스에서 흉흉한 일도 많은데 너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니까 이것까지는 팩트예요. 요즘 흉흉한 뉴스 많고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온 건 맞고 그럼 우창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빠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고 불안했단다. 행동과 그 행동에 의해서 내 감정이 어땠는지 표현을 하고 너 메시지는 아까 일찍 다녀라 이랬잖아요. 그 말을 안 했어. 근데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어투가 좀 아빠는 무슨 일 생겼을까봐 걱정되고 불안해. 그래서 어투도 중요하죠 사실. 그런데 이제 자꾸 너 이렇게 틀을 안 하면 아빠가 힘들어.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행동을 말할 때 팩트만 좀 얘기를 해주시고 비난이나 판단하는 느낌이 안 들게 행동만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고 감정을 좀 있는 그대로 표현. 나의 네, 감정을. 당연히 늦게 들어오고 하면 화가 나요. 그렇지만 왜 화가 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가 늦게 들어와서 아빠 화가 났단다? 이거라고 너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화가 나는 건 어떻게 보면 2차 감정이에요.
먼저 어떤 감정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나 메시지를 전달하시려면 일단 내 감정을 파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막상 얼굴이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안심이 좀 되면서 이제 그렇죠. 원인이 됐던 1차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심한 말이 안 나오고 자기 감정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창 선생님 불안하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불안 걱정보단 또 늦을 때는 연락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게 깨져서 좀 섭섭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이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한테 상기를 좀 시키는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좋은 게 그 감정으로 인해 내가 어땠는지도 설명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감정 플러스 영양까지. 그러니까 아까 우창현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뉴스에서 흉흉한 일도 많고 미리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니까 아빠는 우리 테리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여기까지는 아까 한 거죠. 그렇죠. 한숨도 못 잤어. 약간 좀 아까랑 전달이 좀 다르네요. 좀 더 약간 좀 마음이 짠해지네요. 회사 일에 아빠가 집중을 못 했단다. 터치가 있네요. 약간. 계속 전화만 보고 있었단다. 그러면 이걸 보면 뭐 일찍 자녀라 연락 좀 해라 이런 얘기보다는 이 아빠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이낙준 선생님 말씀처럼 좀 터칭이 좀 더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너 이거 해가 아니라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감정을 그렇죠. 좀 전달하는. 그리고 이 나메시지 전달법은 너한테 뭐를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만 전달하고 어떻게 할지는 알아서 상대방한테 알아서.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나 연락도 안 하고 늦어도 돼. 마음 아프라 그러지 뭐 이러고. 뭐 아파 뭐 자든 말든 이런 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애도 나쁜 아이네 좀. 너 메시지로 한다고 달라질까? 그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좋은 자극을,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러면서 놀다가 맞다 아빠 걱정하고 잠 못 자니까 내가 한번 다음번에 연락을 좀 더 잘 해봐야겠다. 좀 일찍 다녀야겠다. 본인이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뭔가 딱 얘기를 하면 반항심이 또 생기기 마련이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은 좀 이런 부분에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 설명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느낀다고만 느끼고 너 메시지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이렇게 방 청소를 안 하니? 너는 왜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무책임하니? 이게 너 메시지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근데 이제 어머니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요. 나를 넣어서 내 감정을 표현하시라. 행동과 그러면 방 청소를 하지 왜 이렇게 안 하니? 나는 너가 무책임하다고 느껴진다. 이건 내 감정이 내가 들어간 너 메시지죠. 이렇게 외래에서 오시면 나 메시지 전달하는데 이게 잘 안 똑같아요. 싸우게 돼요. 얘기 들어보면 나는 뭐 너가 어떻다고 생각한다. 결국 비난하고 불평하고 나는 너가 평가하는 싸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런 느낌이죠.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또 중요한 건 부정적인 감정보단 긍정적인 감정도 함께 전달하면 좋아요. 아이가 연락도 없이 이제 막 강남역에서 놀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하기보단 긍정적인 감정까지 하면 아주 베스트. 아이고 걱정했는데 너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좀 마음이 안심이 된다, 놓인다. 얼굴 보니까 반갑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우진 선생님 나중에 애를 낳으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저는 여자친구한테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나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감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대부분 그렇게 싫은 얘기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좋은 감정도 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내 감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얼굴 보자마자 화가 나는데 내가 왜 화가 나는지 그리고 얘가 연락을 안 하면 왜 그러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감정에 대해서 일단. 그리고 영향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연락 안 하고 늦게 들어와서 좀 불안하고 답답했는데 내가 그날 쿨쿨 잠 잘 잤어. 그러면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었지? 애가 어제 늦게 잤는데 했는데 생각보다 나 잘 자고 나한테 큰 영향 없네? 그러면 굳이 그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좀 우리가 아이들을 통제하고 좀 억누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그게 또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아이한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예요. 제가 연애를 할 때 연애 초반과 달리 이제 우리 테리가 나한테 연락도 없고 답장이 없으니까
오빠는 좀 외롭고 섭섭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나메시지 전달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외롭고 내가 섭섭해서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롤하고 잤어. 그냥 행복했어. 행복해. 친구들 술 마시는데 연락도 뜸해. 나 생각보다 여자친구가 연락이 뜸하고 답장도 늦지만 나한테 큰 영향이 없구나. 그럼 굳이 내가 외롭고 섭섭한 얘기를 전달할 필요도 없겠구나. 이렇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메시지 전달할 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감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얼마나 내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두 분은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아마 뭐 많이 너가 자식을 키워보지 않아서 오진수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할 한번 거예요. 연습해봐야겠네요. 예, 사실 그렇죠. 아까 해봐야겠네. 여기서 너 그럼 혼난다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 너무 익숙해. 사실. 너 그러면 아빠 화낸다? 이것도 이건 남의 습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뭐 무릎이 다치니까 좀 아빠가 가슴이 아프고 또 다칠까봐 걱정이 된단다. 너가 울고 아프니까 아빠는 속상해. 이게 이제 나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뛰지 말라 그랬지. 왜 이렇게 뛰어? 보통 이런 그렇죠. 느낌이니까. 봐봐 다쳤잖아. 고바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저 보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 뭐 아이들과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으신 헬프님들이나 그쪽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좀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본 당신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에 여긴가요? 여기에 여기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의 재밌는 영상 보시려면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따라갈 겁니다. 구독은 건강이에요.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